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TNF-알파 억제제 시작 및 셀트리온 전략.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사이토카인은 혈액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교적 작은 키의 면역 단백질의 일종으로서 세포 신호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TNF-알파, 인터루킨, 인터페론, CSF 등 사이토카인이 비정상적으로 과발현되어 자가 면역 세포를 공격함으로써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이 바로 염증성 질환입니다. 초기 심하지 않은 경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며 증상이 조금 심해지면 MTX 등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한 생물학적 제들이 출시하게 되면서 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플릭시맙, 레미케이드. 두 번째, 아달리무맙, 휴미라. 세 번째, 에터너셉트, 바로 엠브럴. 그리고 또 다른 두 개의 TNF-알파 억제제. 일부 적응증에 대해 예외적으로 1차 치료제, 1.5차 치료제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바로 심포니와 심지아. 그래서 생물학적 제제 염증성 질환 치료 루틴을 보게 되면은요. 램시마, 인플릭시맙 정맥, 그리고 램시마 SC. 피하는 바로 램시마 SC가 유일합니다. 여기에 아달리뮤맙, 휴비라, 유플라이맙, 그리고 엠브럴. 얘네가 자가면역 질환, TNF-알파 억제제 시장의 1차 치료제. 그리고 여기서 1.5차 치료제 개념으로 바로 심포니와 심지아, 골리브밥과 서톨리즈맙 요게 있고요. 이게 1.5차가 가서 바로 이 추가 치료 옵션이 없을 경우 2차 치료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고가예요. 건선 위주인데 2차 치료제 약 37조 이상이다. 1차 치료제는 약 52조. 여기에 바로 스텔라라, 악템나,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약물들, 탈취를 비롯해서 셀트리온이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인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제재로 치료받는 신규 환자는 매년 약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5%의 환자들은 약물 내성으로 인해서 약물 성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여기에 램시마 SC가 어떤 거다? 이 세 가지 치료제를 다 잠식할 수가 있다. 이미 레미케이드는 우리가 잠식하고 있고요. 휴미라와 엠브럴은 다 피하 주사 제형입니다. 그래서 둘 간의 교차 처방만 허용됐습니다. 약물 내성이 생긴 경우. 그래서 램시마 SC가 여기 침투하게 된다. 고로 이 50조 시장을 램시마 SC가 다 선점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그 도전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1차 치료제 내에서 더 이상 치료 옵션이 없을 경우 부득이 고가의 2초 치료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루킨 억제제. 여기 스텔라라, 악템나. 우리가 다 준비 중에 있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TNF-알파 억제제 시장 및 경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2차 치료제는 다음번에 또 언급을 주신다고 하고요. TNF-알파 억제제 시장. 보게 되면은요. 여기 휴미라. 이게 휴미라고요. 아달리무맙이죠. 두 번째가 엠브럴. 세 번째가 바로 레미케이드. 네 번째가 바로 골리브밥. 다섯 번째가 스톨리즈밥입니다. 그리고 램시마 SC. 보게 되면 아직 휴미라 성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레미케이드는 인플렉트라에 의해서 램시마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죠. 엠브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이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현황이고요. TNF-알파 억제제 시장 현황입니다. 현재. 2018년까지 매출액이 증가하다가 이때부터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좀 보시자고요. 저렴한 바이오시밀러의 점유율 상승 및 오리지널의 매출 단가 하락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처방 환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성장 시장으로 봐야 합니다. TNF-알파 억제제 시장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인해 해당 성분의 매출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다만 처방 환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는 성장 시장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 추가로 개발되고 있는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없다. 세 번째, 처방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네 번째,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을 회피할 수 있는 오리지널사의 대체 약물이 없다. 다섯 번째, 향후 인플릭시맙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TNF-알파 억제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 및 심포니, 그리고 에피의 휴미라, 암젠의 엠브럴 및 암제비타, 앱솔라, 셀트리온은 램시마 정맥 및 램시마 피아, 그리고 유플라이마, 삼성바이오 등등 기타 듣보잡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현존하는 모든 TNF-알파 억제제 개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엠보럴 바이오시밀러. 이 정도면 셀트리온 포트폴리오가 가장 뛰어나지 않나요? 암젠이 제품 수에서 세종으로 셀트리온과 동일하지만 앱솔라는 미국에만 출시된 반쪽짜리 제품이며 정맥주사 제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엠보럴은 염증성 장질환 IBD 적응증이 없기 때문에 최근 미국 시장 매출을 보게 되면 경쟁에서 밀리는 형국입니다. 셀트리온은 TNF-알파 적응증 중에서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인터루킨 억제제 포함하여서 전체 약 25조 이상의 추정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시마 듀오를 통해서 염증성 장질환을 우선 장악하고 그 영역을 차츰 루마티스 관절염, 건선, 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넓혀가는 전략입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정맥, 피아 및 유플라이마를 통해서 올해 약 10.8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종의 향후 매출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 매출 추이에서 기울기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향후 추세는 저러한 모습을 갈 것이다라고 믿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심장인, 다시 한번, 자, 우리의 심장인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램시마의 점유율에다가 바로 램시마 SC를 갖다가 꼽습니다. 자,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확장을 해나가야 돼요. 이게 본격적으로 셀트리온의 성장을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램시마 SC의 기울기인데요. 예상하고 있는 거죠. 기울기가 엄청나죠. 이 램시마의 땅덩어리에다가 여기를 갖다 꼽아야 돼요.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2023년 미국 출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미 미국 시장 하나만 파이를 캐파를 차지한다면 유럽 시장은 사실 따라오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램시마 정맥은 올해 매출 단가 인하로 인해 글로벌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으나 향후 더 이상 단가 인하가 없다면 램시마 매출은 위와 같은 추세로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상태이며 이제는 더 이상 오리지널도 덤비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램시마 SC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등 기타 시장에도 출시를 이어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신약으로 출시되는 미국 시장이 열리면 급격한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목표는 램시마 SC 단독으로 매출 10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처음 계획보다 조금 더 낮은 단가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유플라이마는 아직 성장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착한 기울기를 가정하였습니다. TNF-알파 억제제 세종만으로도 연간 매출 10조는 확실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10조,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를 뿐이죠.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다리는 기간에 비례하는 매출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우리의 심장인, 이제 두 번째 심장인 뭐죠?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날아가는 모습을, 실적이 폭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실적 성장은 가시권에 다가오리라 생각을 해요. 자, 피노바이오 기술수정 평가 제도전, 셀트리온의 ADC 플랫폼 기술 수출력 이력이 있다. 자, 코스닥의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수정 평가 신청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피노바이오 셀트리온과 협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체 개발한 핵심 ADC 플랫폼 기술이죠. 피노바이오 ADC는 캠토테신 계열의 새로운 페이로드 약물 전달체입니다. 이 전달체는 현재 길리어드의 트로델비와 바로 다이치상큐의 에너투가 있습니다. 다이치상큐 에너투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죠. 학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투가 올해 상업화에 성공한 점도 자, 올해 주목을 피노바이오의 IPO 기대감을 더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 기술성 평가는 내년 상반기경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자, ADC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피노바이오. 더불어서 셀트리온의 이제 ADC에 대한 결과물이 어떠한 부분을 밝혀낼지 충분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항체 약물 접합체는 차세대 항암제로서 전 세계 빅팜들과 더불어서 많은 발언 의사들과 학회와 모든 생명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자, 54개 상장 제약바이오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1위 삼바. 자, 2022년 1조 6,896억 원. 셀트리온 2위 1조 4,893억 원. 증감률 50.4%, 셀트리온 40.1%. 9개월 누적 매출 1,000억 이상, 12개월 결상 상장 제약 바이오사.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자, 삼바가 1을 차지했고 뭐 유한양의 종근대 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느냐. 더불어 영업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느냐. 숫자를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탄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게 CMO와 CDMO. 자, 이 차이와 그리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상당한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판매를 직접 하느냐에 따라도 천문학적인 차이가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사실 볼륨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숫자가 셀트리온이 좀 정체가 돼 있어요. 그나마 성장은 했지만 성장 프로테이지가 정체가 돼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폭발적으로 다시 나오는 그 순간 저는 주가가 반영하리라 생각하고요. 남아있는 공매도 잔고도 쇼커버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매크로 이슈가 지나가게 되었을 때.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입니다. 257만 8천주. 어제 대비 5천주 가까이 늘었고요. 조금 늘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대체 잔고와 거의 유사한 흐름인데요. 늘어났다가 폭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의 시향을 좀 살펴보시죠. 자, 셀트리온이 오늘 0.85 약보합, 헬스케어 0.31 강보합, 제약은 1.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0.53 강보합, 코스닥은 1.8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나? 코로나 제약선에도 저가 매수 유입. 코스피 원화 강세 0.5% 상승. 그러나 바닥권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현재 전세계 증시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우, 나스닥, S&P 반등을 했지만 기술적 반등 부분에 있고요. 니케이, 상해, 항생 다 강보합권. 영국, 프랑스, 독일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지표를 좀 살펴보시죠. 원화가 1350원, 찔끔 강세, 달러는 107.11, 찔끔 약세. 자, 그리고 미 국채금리 3.77, 4.54.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시장 금리와 그리고 환율 시장과 그리고 더불어 달러, 원달러 환율 흐름과 증시 다 현재 강보합, 약보합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CME 페드워치의 내년 3월 미국 기준금리 5에서 5.5% 인상 가능성 46%. 즉 살펴보면은요. 12월, 11월 자 보게 되면 12월 14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75.8% 이미 반영 중이다. 50bp 75bp 인상 가능성은 24.2%에 그쳤다. 내년 3월 기준금리가 4.75에서 5%로 인상될 가능성은 36.7 5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46%. 자, 현재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이다. 중요한 건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현저히 0.75% 자이언트를 봤다가 이제 0.5로 빅으로 가다가 0.25로 낮아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중단을 할 겁니다. 중단을 하고 좀 유지를 하겠죠. 그리고 어떤 시그널에 맞춰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하가 들어올 거예요. 이때 사실 시장은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매크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크게 울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금리나 또는 제로 금리나 연준의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가 시작될 때 다시 한번 시장은 리부팅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 흐름에 지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매크로는 노이즈에 시끄러웠다 조용해졌다가 시끄러워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물가가 있다. 전 세계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고 가시죠. 자, 보시면 나스닥 기술적 반등 국면에 있습니다. 그냥 반등 나오고 오르락 내리락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일봉입니다. 그것도 주봉으로 보면 한눈에 보이죠? 고작 이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S&P 똑같은 흐름이다. 기술적 반등이다. 다만 나스닥보단 탄력이 조금 더 있었다. 다우가 가장 탄력이 있었죠. 그쵸? 다우는 사실 이 정도면 추세에 대한 반등으로 보셔도 무방해요. 왜? 하락 추세를 돌파했죠. 그죠?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요 매물대 요 부분에 가까워져 가고 있죠. 다우가 흐름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다우는 기술적 반등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다른 지표를 좀 보게 되면 니케이도 기술적 반등. 자, 상해도 기술적 반등. 중화권이 가장 낙폭이 심했어요. 항생 기술적 반등. 그리고 홍콩도 마찬가지죠. 기술적 반등. 유로스톡스도 기술적 반등. 얘도 조금 더 탄력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술적 반등 국면에 있다. 추세적인 전환을 위해선 조금 더 에너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독일도 기술적 반등. 대만 기술적 반등. 현재 모든 전 세계의 증시는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2.09, 거래량은 31만 2천주. 오늘 0.85 약보합.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3.03, 거래량은 31만 6천주. 오늘 0.31 상승 마감. 셀트리온 제약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0.99, 거래량은 5만 1000주. 오늘 1.0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수급을 같이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셀트리온 오늘 개인만 7만 주 매수, 기간 약 4만 8천 주, 외국인 2만 2천 주, 기간 4만 8천 주 중에서 연기금 1만 6천 주, 금융투자 1만 5천 주, 나머지는 살짝 나눠서 가져갔고요. 2만 2천 주 외국인.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의 씨가 말랐어요. 한 달 기준 기간은 42만 주 매수, 그 중에 금융투자가 약 30만 주, 연기금이 18만 주를 담당했습니다. 나머지는 눈치만 봤고요. 외국인은 한 달 기준 11만 2천 주, 개인은 28만 5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요 물량을 기간이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기간이 받아냈고요. 외국인은 이 정도면 11만 2천 주면은 거의 보합 수준이었어요. 한 달 기준 개인이 30만 주 가까이 털어냈던 부분입니다. 자, 헬스케어 수급을 좀 볼게요. 헬스케어 오늘 기간은 2만 6천 주 매수, 그중에 금융투자가 4만 주,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각각 조금씩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이 5천 주, 사모펀드가 4,833주, 외국인은 14,000주 매도, 개인 12,860주 매도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을 고스란히 기간이 받았다. 다만 셀트리온 삼형제 거래량이 다 급감해 있습니다. 셀트리온 비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산들이 다 급감해 있어요. 거래량 자체가.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수급을 보게 되면 유일하게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거래량이 크지 않죠? 기간이 만주 중에 금융투자가 그대로 담당했고요. 외국인은 약 7천주, 개인의 17,000주를 기관과 외국인이 나눠 가졌던 부분입니다. 한 달 기준 10만 주를 들어왔고요. 외국인이요. 기간은 13,000주, 개인의 11만 4천주가 외국인 창고로 고스란히 넘어갔어요. 자, 헬스케어의 수급은 한 달 개인이 37만 3천주. 그런데 외국인은 10만 주, 기간은 25만 7천주를 매도했습니다. 이 25만 7천주 중에서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대부분 담당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헬스케어는 한 달 기준 수급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최근 한 달 동안 헬스케어 수급이 조금은 개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엉켜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이게 좀 풀려야 되겠죠? 자, 11월 22일 기준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입니다. 약 5만 9천 주, 6만 주 늘어서 944만 4천 주. 자, 보게 되면 자, 많이 줄어서 훅 줄어서 저점과 고점의 고점권 부근에 있어요. 흐름을 보여드렸죠? 훅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에서 한 요 부근에 있습니다. 현재 노적장고와 공매도 노적장고와 대차장고는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용장고 비율을 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신용장고 비율은 0.83. 자, 바닥권에 있어요. 헬스케어 1.44. 거의 비슷하고요. 셀트리온 제약 1.17. 신용장고 비율은 삼형제가 아직 다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즉 위에서 누르는 물량은 그다지 크지 않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의 JP모건이 또 출몰을 해서 좀 주기적으로 누르는 모습이었죠. 어제 담아내면 이거 누를 거라고 했잖아요. 자, 외국계 창구를 좀 보면은요. 자, 셀트리온의 호가창입니다. 오늘 JP모건이 하루 종일 출몰을 했었어요. 신한 마찬가지죠. 왔다 갔다 하죠. 메릴린치가 쭉 그래도 2만 주 담았던 부분이에요.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키움, 미래에셋 항상 보이는 창구들이죠. 요 JP모건 들어오면 늘 민다. 즉 얼마 되지도 않는 물량 가지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은 자, 셀트리온의 차트를 좀 보시죠. 셀트리온 차트를 좀 보면은요. 자, 월봉 기준으로 해서 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요 바닥권에 있어요. 매출액은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고요. 방송 시작하면서 언급을 드렸죠. 그날까지 2018 자료를 통해서 우리 매출의 파이는 계속 가시권에 들어온다. 2023년도가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부터 에너지가 다시 레키노라에 개발되었던 모든 역량이 다시 본업에 집중되면서 에너지가 응축되고요. 이게 조금씩 뽑아져 나오고요. 직판의 성과물도 나오고 본격적으로 미국의 두 번째 물결을 통해서 블록버스터가 줄줄이 엄청난 규모의 음악품들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2023년도 말 램시마 SC, 그리고 내년 7월 유플라이마가 출격을 하죠. 그리고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유럽에서 좀 숫자를 보여줘야 되겠죠? 직판으로서. 자, 그러면 과연 3조가 넘어가게 되면 이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여기서 이들의 주체는 여기입니다. 제가 4월부터 매수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여기서 이들은 열심히 모아가고 있을 거예요. 거래량은 고작 31만 2천 주, 20만 주, 많아봐야 40만 주, 50만 주. 여기서 계속 요 물량 가지고 찔끔 계속 지들은
모아갔다. 요때도 없죠? 요때도 없습니다. 계속 요럴 때, 급감해 있을 때 모아간다. 빵! 치면 열심히 대량 쇼커버가 들어오죠. 빵! 치면 대량 쇼커버가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빵! 칠 때는 이제는 전고점 돌파입니다.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우리의 펀더멘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